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주식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내년 1월 중성주 효과로 1000을 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 907포인트에 끝났거든요. 연중 최고치입니다. 9월 달에 905포인트를 찍었었고, 오늘 그 이상을 넘어갔고요. 2018년인가요? 930포인트 정도의 고점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죠? 935인가요? 이걸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빠르게 오르면은, 올해 1000포인트를, 그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려라 전차군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IT랑 자동차. 국내 자동차라고 하면은, 결국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될 거고요. 오늘 현대차에서 eGMP라고 하는 전기차, EV, 그죠? 일렉트로닉 비클 이쪽에 대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온라인에 올리면서 핫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은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아시아 증시 주요 이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ADP 고용지표라고 해서 한 달에 한번 발표하는 지표죠. 지난 7월 이후에 최소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2주 연속 증가, 그죠? 2주 연속 증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랑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결국엔 아메리칸 퍼스트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비슷한 것 같아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 25% 관세 철회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질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조정을 받았고요. 부양책 이슈가 새로 나오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좀 돌리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규모는 원래 2.2조 달러 정도였는데 9천억 달러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장중 2691포인트 최고치 또 경신. 이게 2691이 아니라 2698까지 거의 2700을 2포인트 정도 모자르게 장중에 찍었고요. 종가도 거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단 현대차, 현대기아차, eGMP 플랫폼, 전기차 관련 플랫폼 이런 소식들이 운수 장비 업종을 급등시켰어요. 코스닥 앞서 제목에서 타이틀에서 보여드렸지만 올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은 코스피 상장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 상장이죠. 원래 셀트리온도 코스닥이었는데 옮겨갔죠. 어쨌든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이 계속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장 개별 기업들 약진하고 있고요.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주도주가 아니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묻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그죠? 사드 이후에 처음으로 컴투스의 판호 발급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주가 오늘 강세였고, 엔터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특히 엔터주가 더 강했죠. 4년 반 만에 중국 판호 발급 허가인데, 사실 자세히 맥락을 들여다보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게임들이 판을 발급을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순위가 그렇게 높았던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렇게 쭉 올랐다가 중가에 조금 하락해서 플러스 5% 이상 마감을 했지만 요거에 대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게임주들보다 관련 미디어, 그죠? 그쪽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ADP 고용지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20년이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 그죠? 요거거든요. 11월. 그래서 고용보고서에서 11월 문간고용 30만, 이게 100만이잖아요. 여기 쫙 보시면 이게 30만 정도 되겠죠? 근데 전월, 요 전월 그래프보다 작아졌죠? 그죠? 이거보다 못하고 지난 7월 11, 10, 9, 8, 7 요때 7월이거든요. 이때 이후 최소치입니다. 8월, 9월, 10월 계속 늘어났다가 고용이 다시 축소되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게 영향이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자세히 논하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종가 기준이긴 한데요. 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죠. 그리고 요 우선주예요. 우선주. 이거 뭐 같이 세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위죠. 그죠? 자, 삼성전자 416조, 우선주 53조, 하이닉스 81조입니다. 오늘 올라서 어제 80조 좀 안 됐었는데 합이 550조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08조입니다. 그럼 요거의 세 종목. 정확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9%.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가 뭐가 있죠? 대장주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이에요. 이 코스피만 보시는 거예요. 코스피만.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2차전지주, LG화학, 삼성 S대, 뭐 여기에 SK 이노베이션까지 있을 텐데, 여기. 시가총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뺐어요. 어쨌든 바이오랑 제가 지금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 이게 반도체겠죠? 반도체. 그죠? 바이오, 요거 대표적인.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그죠? 요게 다 합치면 198조입니다. 하이닉스의 2배 좀 넘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언택트. 이게 무려 2개 종목이 80조고요. 오늘 좀 급등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91조입니다. 야, 근데 네이버 카카오 80조고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오늘 그렇게 올랐는데 91조. 이가 얘네 플랫폼의 그런, 그죠?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가총액 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얼마죠? 919조. 시장 전체는 1908조. 코스피만. 그죠? 여기 지금 나레비한 거는 코스피 종목들이죠. 48.2%, 50%입니다. 50%. 여기 나온 종목들만요. SK이노베이션 지금 뺀 게 48.2%인데 이것만 합치면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들만 올려도 시장이 빠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반도체만 잘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헬스케어, 2차전지, 언택트, 오늘은 이제 자동차까지 겸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얘기 왜 들었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닥도 보죠. 코스닥 그 8월까지 쫙 올랐다가 개인 대주주 양도세가 9월부터 쫙 되면서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듯 하면서 쭉 내려갔다가 그죠? 77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무려 907까지 얼마죠? 뭐 거의 15%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차트는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원래 제가 이거 며칠 전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중소형주 효과 전에 이제는 10%만 올라도 코스닥 1000이고요.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밸류에이션 이런 것보단. 현재 성장 동력은 뭐죠?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 리스를 포함한 IT 밸류체인, 전기차, 테슬라 관련한 2차전지 밸류체인, 이런 세 가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들 보면요,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 중에 제약, 삼천당, 제넥신, 내국캠바이오, 그리고 뭐 반도체 타이거일랩, 오션브릿지, DNF, 어부부 반도체, 실리콘스, 테크윈, 다 반도체예요. IT. 이거는 헬스케어, 그죠? 헬스케어. 포스코 케미칼 대표적인 2차전지 수혜주죠.
그리고 거기에 미디어랑 엔터 업종, 중국 판호 때문에 이게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세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JYP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뭐 여러가지 결국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 인해서 꼴딱 천을 간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을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이게 파우치형 그죠? 2차 배터리들이 여기 밑에 깔리고 이거를 공간을 넓혀서 여기 앞에 그죠? 원래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플러스 배터리만 갖다 놓은 게 전기차였자면 전기차 플랫폼을 이 GMP를 통해서 최초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그룹, 수소그룹 관련한 그런 기술력은 현대차가 정말 앞서고 있지만 여러가지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에 비해 좀 비교하기는 어려웠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식 유튜브 채널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뭐 유튜브.com 유절 현다이 라이브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열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계 중거에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왜냐면 테슬라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요, 오늘 이게 발표한 게 어제였죠. 주행거리를 더 늦게 할 수 있고 기존의 400V의 전기차 충전이었다면 이거 800V로 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한, 즉 18분만 충전하면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5분만 충전해도 1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기아자동차 CV, 뭐 프로젝트명이긴 하지만 전기차 라인업에 뼈대가 되면서 그런 플랫폼 EGMP를 발표하면서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관련 그런 것들을 다 상당히 지금 시대에 걸맞게 따라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어땠죠? 지난 배터리 데이 때 이런 구조를 변형을 시사를 했고요. 테슬라도 기존의 내연기관에 배터리를 달았다면 이제는 배터리 팩과 차체를 하나의 뼈대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출시 준비 중에 있고, 이게 원통형 배터리의 크기를 키워 강성한 부가한 것으로 그쵸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좀 뒤늦은 기술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10년 전 기술이다. 10년 전 테슬라의 그죠? 기술이다. 이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플랫폼 전환을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현대차가 전기차가 기술력이 안 되니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에 대한 요 초고속 급속 충전기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기존의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리레이팅의 효과를 오늘 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매수한 이유가. 어쨌든 이 EGMP 플랫폼이 테슬라가 처음에 모델 3를 내놨을 때, 그죠? 뭐 S 등 3 등 내놨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샤시에 대한 플랫폼을 내놓고 실제적으로 차가 나오기 전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현대차도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아이오닉 5나 뭐 기아자동차 CV, 뭐 프로젝트명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EV, 즉 전기자동차를 요 기본적인 골격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 출시하고 빠르게 대응하겠다, 이런 건데 완성차 업체들의 EV 분야에서 테슬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경쟁이 시작은 했지만 과연 그것들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건 그 기대감과 성장성이 기존의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HTS로 시장 살펴볼게요. 오늘 거래소 15.6조, 코스닥 16.4조입니다. 그죠? 거래 대금, 코스닥이 더 많이 터졌어요.
907.61포인트 0.92% 올랐고, 코스피 0.76%. 외국인이 코스피 2,100억을 샀고요.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는 모습. 코스닥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개인만 샀습니다. 1,000억 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약품도 0.7% 오르긴 했지만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효과 여러가지. 근데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이죠. 4.35% 급등을 했네요. 그죠? 급등을 했고, 코스피 보시면 2696포인트입니다. 뭐 2700포인트를 올해 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2800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코스닥 차트 볼까요? 이렇게 지난번 여기가 905인데요. 905를 넘어서서 907.61. 그리고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그죠? 주봉으로 봐도 되겠네요. 여기 얼마죠? 932였구나. 935가 아니라 요거를 다음 주 중에 빠르면 다다음 주 1, 2주 내에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코스닥 매핑 보면 제약업종이 제일 강했네요. 2%. 뭐 제일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콘텐츠, 이게 아까 얘기한 중국 판호 이슈로 게임주보단 사실 엔터주들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살펴볼게요.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 200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대형주들 다 봤는데 오늘 현대차가 어딨죠? 이 타이거 현대차가 왜 있지? 오늘 현대차가 급등한 이유가 그 eGMP 플랫폼으로 7.67% 그죠? 시가총액이 41.9조짜리 40주도 안 되던 것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그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자동차 쪽에 대해서 시총 비중이 사실 낮았어요. 91조. 네이버 카카오가 80조인데 현대차 그룹이 91조라는 건 낮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GMP 플랫폼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따라잡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약에 성장성만 히스토리를 붙이면 충분히 이게 뭐 200조, 300조 가는 거는 또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력에 대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 이제 못 올랐던 LG전자 같은 거 저평가주로 PBR 낮은 것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이쪽 헬스케어 쪽은 셀트리온 쪽이 오늘 제약도 15%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은퇴하는 이슈, 그리고 뭐 헝가리 법인에 대한 또 재고자산 이런 이슈도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도 있는데 언제까지 주가가 오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천 제약이 많이 올라는데 라이선스 이슈나 S패스죠. 이 새로운 기술력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좀 개별적으로 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 5% 올랐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뭐 이거 ITC 결과가 12월 16일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HLB 그룹 중에 제약이 강했고 네고캠 바이오 라이선스 아웃 이런 이슈로 개별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한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그죠? 약한 모습이었고 여기 우주산업 제가 좋게 보는 셀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상당히 강했습니다. 신고가 내는 모습 보였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딜 2차전지 업종 다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캐펙스가 증가한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또 거의 1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제가 지금 LNF에 대해서 좀 종목 분석을 이제 해서 조만간 올릴 건데 이쪽에 PR은 지금 고퍼주로 논란거리는 많지만 테슬라의 납품이 거의 확정되는 것 같고요. 고객단의 끝단 이 부분 추후 영상 올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JYP 10%, YG엔터 12%, 빅히트 4%, SM 4%.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중국 판호에 대한 것에서 오히려 그 게임주가 올랐는데 엔터주들이 더 강했던 점, 이것도 되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사실 요 코스피가 오늘 2697포인트에 끝났습니다. 연중 최고치 경신하였고요. 올해 말까지 얼마나 더 올지 전차군단 2차전지 헬스케어 대표 언택트주,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몇 개, 10개의 종목이 시가총액의 4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800을 넘어가도 2900을 넘어가도 뭐 놀라지 않을 정도로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어떻죠? 연초 1월 효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1월 전에 연내 1000을 보지 않을까도 두근두근한 것 같아요. 여기가 핵심인데요. 좀 길게 적어놓긴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소 외국인, 패시브 자금,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였죠. 현대차가 원래는 내연기관의 배터리만 전기 배터리를 탑재한 반쪽짜리 전기자동차 EV였고요. 테슬라 모델 3처럼 전체 차체가 전기차의 플랫폼을 가진 EGMP 플랫폼을 이제 유튜브 온라인에 공개한 뒤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IT보다 그죠? 운수장비 쪽으로, IT는 많이 샀잖아요 그동안. 싼 쪽,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싸지만 대형주 쪽, 요 현대그룹차 3인방의 초강세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 배터리 데이 때 원통형 배터리 강하고 배터리팩과 차체가 결합되는 EV 모델로 전향하겠다는 것들이 테슬라의 모습이었죠. 근데 현대차는 10년 전에 테슬라 모델을 본땄고 충전 속도나 내구성 차체에 좀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좀 베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전기차는 충전 속도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차가 수소 경쟁력을 전 세계 지금 1등으로 알고 있고, 근데 거기에 전기차 플랫폼까지 완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적인 측면, 이익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가가 더 이상 오르긴 조금 쉽지 않아 저도 생각했는데,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땐 이것 봐라, 현대차가 전기차도 이렇게 준비했어? 일단은 베팅해보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걸 살 수 있다. 이런 주가 리레이팅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되면서 사지 않았나 생각해요. 일단 모양새는 되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늦게라도 대처해서 시장에서 좀 다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테슬라랑 정말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동성은 베팅을 하는 모습이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안 치고 금융시장은 돈이 흘러가는 대로 성장을 보고 따라간다는 게 오늘 현대차 같은 이 GMP 이거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인 시각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